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은정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일제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빨간불을 켜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는데요. 수급 상황도 좋습니다.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양시장에서 모두 집계가 되고 있고 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둔 기대감도 증시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 그렇지만 최근 국내외 증시 좀 출렁이면서 변동성을 높이는 상황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오르기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동반 지속되는 상황인데요. 전문가들은 섣부르게 저가 매수에 나서기보다는 고배당주에 관심을 가질 때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관련 이슈 짚겠습니다. 이슈 브리핑 시작합니다. 자, 이달 들어서 코스피 지수가 상승한 거래일은 오늘을 포함해서 4거래일인데요. 지난달 종가 대비해서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3.8% 코스피가 하락을 한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이 기간 동안 1조 9,484억 원을 순매수한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조 2,711억 원, 8,068억 원 순매도를 했고요. 투자 예탁금 역시 60조 원대에서 공방전을 펼치고 있는데 대기성 자금이 휘청이는 상황입니다. 강달러가 유지되는 이상 외국인들의 수급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5원 내린 1,270원 초반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여전히 원화 약세 기조는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겹겹이 쌓인 이런 매크로 환경 악재에 전문가들은 저가 매수에 나서기보다는 보다 안정적인 배당주에 관심을 갖자라고 조언하는데요. 주가 하락분을 배당 수익으로 방어할 수 있는 만큼 지금의 주가 수익보다 포트폴리오 안정화에 나서야 한다라는 의미로 분석이 됩니다. 실제로 상장사들의 올해 예상 주당 배당금은 지난해보다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FN 가이드에 따르면 추정 기간수 3곳 이상 상장사 226곳의 전년 대비 평균 주당 배당금은 4.04%가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배당을 실시하지 않은 상장사 20곳이 추가로 배당을 실시한다라는 이슈가 전해졌는데요. 올해 예상되는 주당 배당금 상승률 상위 종목을 추려봤습니다. HMM이 87.36%, 작년보다 더 많이 배당을 실시할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어서 LG전자, S-오일, 한국항공우주, DL-ENC 순으로 주당 배당금 상승률이 높았다는 거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문가들은 이와 더불어서 실적이 개선이 되는 동시에 배당 매력을 두루 갖춘 종목을 선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는데요. 코스피 고배당 50지수 구성 종목 가운데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증가하고 최근 한 달간 EPS 전망치가 상향이 조정되면서 기대 배당 수익률이 2% 이상이고 ROE가 10% 이상인 종목을 추려보자라는 조언이었습니다. 저희가 한 6곳을 뽑아봤는데요. 삼성전자, 기아, 하나금융지주, 제일기획, JB금융지주, 동부건설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대 배당 수익률이 가장 높은 기업은 JB금융지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대비 7.9% 배당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1.6%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JB금융은 최근 한 달 새 EPS 전망치도 5.1%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종목 선별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상장 지수 펀드에 투자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라는 조언인데요. 대표적인 배당주 ETF로는 아리랑 고배당주와 코덱스 고배당이 있습니다. 각각 올해 들어서 1.08%, 0.98% 하락하기는 했지만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가 12.54%나 폭락한 것과 비교하면 고배당주의 투자 수익률이 높았다는 것,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들 ETF의 배당 수익률은 각각 5.44%, 4.79%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 수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라는 대형 매크로 악재 속에 증시가 흔들리는 모습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잠시 뒤 전문가와 함께 지금 시점에서 배당주 투자는 어떤지, 어떤 관점을 갖고 계신지 자세히 분석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예, 이슈 분석 시간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할게요.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최근 우리 증시 변동성이 심화되면서 네. 저가 매수에 나서기보다는 우선주나 배당주에 투자하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겠다라는 시각도 있던데요. 네. 실제로 상장사들의 주당 배당금이 지난해보다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증시는 좀 안 좋았는데 지난해보다 배당금을 더 주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부터 좀 여쭤볼게요. 일단 작년 대비해서 기업의 이익 증가가 나타났다는 점이 첫 번째로 삼을 수 있겠고요. 네. 이익 증가 자체가 1분기 실적만 보더라도 상장 기업 중에서 작년 대비해서 60% 정도가 더 호전적인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에 따라서 배당의 증가에 대한 기대감은 실제적으로 올라가는 측면이 있겠고요. 그 배당의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저희가 단순히 고배당주 같은 경우를 무작정 투자에 대해서 접근을 하기보다는 이게 그 배당 수익률을 계산해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부분을 뒤에 또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그 배당 측면과 함께 고려가 되어야 할 게 주주 환원 정책이라는 점인데, 네. 이게 성장주 같은 경우는 배당보다는 이제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이 더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 저희가 감안을 해야 될 게 그 배당의 증가가 있겠지만은 이게 함께 이제 주주환원 정책 중에서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도 함께 고려되는지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예, 기업의 이익이 늘었기 때문에 올해 배당금을 더 주는 거다라는 네. 말씀이셨고요. 금융정보업체에 따르면 기대 배당 수익률 상위 종목에 네. 통상적으로 고배당주라고 하는 금융주들이 포진해 있는데요. 어떤 기업들이 배당 수익률 상위를 기록했는지 종목별로 좀 봐주시겠어요? 네, 일단 지방은행, 증권주 이런 예. 쪽이 대표적으로 고배당주였고요. 그리고 BNK 금융지주, 삼성증권, 그다음에 DGB 금융지주 순으로 해서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이었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이었습니다. 예. 저희가 이런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게 금리 인상기인데 이게 은행 같은 경우는 어떻게 수익을 확보를 해서 배당을 할지 그 여부가 궁금할 수 있는데요. 이게 은행의 수익원은 예금과 대출의 차이를 통해서 수익을 확보하는 구조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 지금 대출 금리 자체도 올라가지만 언제나 예금 금리 그런 부분에서 차이는 늘 발생을 해 왔고요. 금리 인상기 같은 경우는 이 격차 같은 경우가 더 벌어지기 때문에 은행의 수익에는 또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자산 측면에서도 저희가 함께 고려를 해 볼 수 있겠는데 채권 수익률 측면에서 봤을 때 통상 저희가 금리 인상기에 생명보험이라든지 그 손해보험에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가 좋다고 하잖아요. 채권 부분에서 고려를 했을 때 이게 가격적인 측면에서 손해보험사라든지 생명보험사 실적에 긍정적인 요인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요인이 있고, 은행주라든지 증권주 같은 경우도 통상 그 부분과 함께 그 궤를 같이 하면서 실적의 성장이 나타나기 때문에 배당의 성향은 추가적으로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한 가지 배당주를 볼 때 필히 체크를 해야 될 점은 배당 수익률 측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수익률이 주당 배당금을 주가로 나눠서 도출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면 배당 수익률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배당금보다는 더 높게 저희가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다 네. 보니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건 단순히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이라고 고배당이고 좋은 기업이 아니라 네. 이게 합리적인 배당금을 주는 상황에서 실적이 꾸준히 나오는 그러한 종목이어야지 실제적인 주가 같은 경우도 시장을 반영한 주가일 거잖아요. 예. 네, 그러면서 고배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에 플러스 실적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종목을 선별해야 될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예.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계속 실적이 성장하는 종목을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주가가 많이 하락했는데 여기에서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함께 가지고 있는 종목, 그러한 종목을 찾아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고, 이게 실적이 좋은 종목 같은 경우는 통상 배당 성향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게 실적이 좋은 종목 중에서 우선주를
가지고 있는 종목을 플레이를 한다든지 그다음 뭐 아니면은 그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 중에서 그 은행 이자보다 배당이 높은 기업을 접근한다든지 네네. 이 부분에 대한 접근이 일단은 고배당주 중에서 통상적인 기업에 대한 접근이겠고요. 추가적으로 그 배당률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실적 그리고 그 주가가 하락했을 때 상승할 요인이 높은 종목, 예를 들면 지금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배당 측면에서도 함께 고려를 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게 저희가 배당 측면만 놓고 접근을 한다고 하면 보통주보다는 우선주가 낫거든요. 네, 의결권의 차이를 배당을 더 높게 주는 걸로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주보다는 우선주 쪽으로 배당만 놓고 본다면 접근하는 게 낫다라는 결론이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배당주를 무조건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네. 먼저가 실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 맞습니다. 들어보니까 실적이 맞습니다. 좋은 기업 중에서 네. 우선주를 택하거나 네. 아니면 은행 이자보다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을 골라보자라는 말씀이셨죠. 좋습니다. 예, 예. 네. 우선주에 대한 말씀을 하셔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조금 더 자세히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우선주란 어떤 건지 그리고 우선주 중에서 가장 눈여겨보시는 종목은 어떤 건지 좀 여쭤볼게요. 네, 그 보통주와 다르게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어요. 저희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고 그 본인이 이제 그 주주총회를 통해서 뭐 회사가 변하는 부분에 대해서 표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 하나의 주주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우선주 같은 경우는 그 의결권이 없습니다. 네, 장점이 있겠죠? 네, 없는데 예. 대신에 그 배당 측면을 보통주보다 더 플러스해서 주거든요. 네. 보통 얼마나 더 많이 받나요? 통상 그 삼성전자를 예로 든다고 예. 하면은 그게 한 3% 정도가 보통주에 대한 그 배당 수익률이라고 하면은 한 3.5%, 4% 뭐 이런 차이가 있다 보니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배당만 놓고 접근을 할 때는 보통주를 접근하는 것보다는 그 의결권을 감안을 하더라도 배당 수익률이 보통주보다 높은 우선주를 접근하는 게 훨씬 낫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현재 기준에서 우선주를 접근할 때 어떤 종목이 괜찮을지 또 궁금하실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제가 첫 번째로 실적이 뒷받침되는 우선주를 보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주가가 여기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요인이 높은 종목 우선주를 보자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 첫 번째가 롯데칠성 우선주겠고요. 두 번째가 삼성전자 우선주입니다. 롯데칠성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보다 높았어요. 기존의 음료 사업을 영위를 하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맥주 부분의 판매까지 영업이익률이 음료 수준 이상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1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잘 나왔고 그렇다고 하면 다음 분기까지 좋아질 수 있냐 이 여부인데 네. 이 시장에서는 이제 리오프닝을 본격적으로 반영하는 단계가 2분기부터거든요. 그렇다 보니 2분기의 실적은 긍정적인 요인이 높겠고 그다음에 그 롯데칠성의 구조를 살펴보면은 저희가 또 음식료 업종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원재료의 상승에 대해서 가격 정가를 할 수 네, 있나요? 가격 정가를 했느냐 예, 했느냐? 보면은 이게 소위 말해서 최근에 음식료 업종들의 주가가 좋지 않거든요. 뭐 CJ 제일대당이라든지 뭐 대상이라든지 이러한 기업의 주가가 좋지 않은데 이러한 기업 또한 제품에 대해서 정가가 가능한데 그 구조 자체가 뭐 5개월 뭐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 계속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로 1분기 실적을 확인해 봤는데 그 이슈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지 않았다 보니 다음 분기 연속까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에 대한 그 원자재 가격 상승을 반영을 했을 때 더 안 좋을 수 있겠다라고 해서 주가가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음식료 업종 중에서 이 주류 부분의 사업 자체는 원재료가 메가 부분인데 이게 통상 연초에 1년치의 계약을 해 놓는 구조입니다. 네. 네, 그렇다 보니 이게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제품 가격의 상승이 이미 나타난 측면을 2분기부터 반영을 하거든요, 실적이. 그렇다 보니 뭐 원재료 가격의 상승에 대한 제품 가격의 부담도 올해까지는 괜찮다. 네, 괜찮다라는 측면에서
실적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롯데칠성 우선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주가가 바닥에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을 말씀드릴 때 삼성전자 우선주로 말씀드렸는데 누구도 바닥은 알 수 없지만 네. 시장이 이제 2,550이라는 기준에서 두 번째 반등을 했고 이제 또 세 번째 반등을 한 모습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여기에서 2,550 기준까지 다시 한번 하락한다고 하면은 지수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시가총액 상위주를 외국인들이 매수를 할 거고 그 중심에 이제 삼성전자가 있게 됩니다. 예. 무작정 이게 실적이 좋은데 왜 주가가 되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는 많이 생각을 해왔는데 이제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2,550이라는 지수 기준이 그 PBR 기준 1배 이하다 보니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이 자동적으로 좀 매수를 유입하게 되는 단계가 있고 환율 측면에서도 봤을 때 최근에 상승하던 환율의 폭이 상승은 해도 많이 폭이 줄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그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통화 스와프라는 명칭은 쓰지 않지만 그 명칭 자체는 뭐 금융위기 때 쓰는 단어다 보니까 그 단어는 피했지만은 저희가 환율에 결부할 수 있는 달러와 원화의 그런 교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율은 더 안정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네, 거죠. 예. 이게 다 메커니즘 상으로 삼성전자를 매수해야 될 타이밍까지 연결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하면은 삼성전자 또한 좋지만 배당적인 측면에서 바닥에서 상승할 수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배당 수익률 자체가 주가가 떨어져 있으니까 더 높잖아요. 예, 주가 상승과 배당까지 함께 영위할 수 있는 그러한 측면까지 배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기도 한데요. 국내 시장이 오르지 못하는 이유, 한국 시장이 저평가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짠물 배당이다라고 언급이 되기도 합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을 좀처럼 기대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좀 분석이 되고 있던데 셀코리아 현상이 이제 이런 짠물 배당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먼저 듣고 싶고요. 네. 앞으로 어떤 흐름이 이어질까요? 좀 짧게 듣겠습니다. 네, 이머징 국가 25개 중에 22위의 배당 순위거든요, 우리나라가. 네. 그렇다 보니 상당히 낮은데 이게 바뀌어야 돼요. 네. 배당을 하지 않더라도 굳이 배당을 안 하고 성장에 대해 투자를 하더라도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주주 친화 정책이 확실히 여기에서 추가가 돼야지 뭐 소위 말해서 시장에서 저평가 받고 있는 뭐 지주사라든지 이러한 회사들의 주가가 오를 수 있거든요. 네. 미국이 선례로 상당히 그런 플레이를 잘 하기 때문에 시가총액 측면에서도 아주 깔끔하게 주가들이 상승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좀 도입을 해서 지주사의 사업구조 연결이라든지 그 부분을 좀 깔끔하게 하고 굳이 배당이 아니더라도 주주 친화 정책의 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한다면 이제 주가는 선진국 수준으로 또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그 보통주하고 우선주 중에서 네. 저희가 오늘은 이제 고배당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린 거였는데 네, 그렇습니다. 어느 쪽이세요? 산다면. 예. 고배당주 같은 경우는 접근을 하는 시기가 가을에 접근을 하는 게 좋아요. 지금보다는요.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게 그 배당의 수익률이 배당 시점에 가까워질수록 확정이 되잖아요. 주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네, 그 타이밍 같은 경우에 매수를 하는 게 낫지. 지금 타이밍에 매수를 한다고 하면은 이게 배당 수익률 측면에서의 부분 같은 경우가 시장이 하락했을 때 그냥 주가 하락으로 다 희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가 통상 그 가을 같은 경우에 매수를 해서 배당 그 율이 반영되는 시점 또는 배당을 받는 시점까지 보유를 하는 그러한 전략을 통상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굳이 매수를 하자면 실적이 뒷받침되는 우선주 쪽 롯데칠성 우선주, 또 삼성전자 우선주를 말씀하셨고요. 배당 관련한 투자는 가을에 하는 게 맞다라고 네.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성웅 이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키워드 식스센스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금요일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시는 분이시죠. 인베스팅 코리아의 민푸름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금요일장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크게 상승인데요.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지 키포인트 함께 짚어주세요. 네, 전일 미증시가 결국 하락 마감을 했죠. 미증시가 장 초반에 좀 강세를 보이다가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을 하면서 결국은 저는 도지로 끝났다라고 봤는데 하락 마감은 했습니다만 저는 뉴욕 증시가 거의 이 정도면 상승 마감했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전전일에 굉장히 크게 낙폭을 키웠죠. 2년 만에 최고로 이제 최대 낙폭이라는 결과를 낳았는데, 물론 반발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긴 합니다만, 지금 시장은 악재가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 하락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베이스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시장의 호재는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낙폭을 키우지 않고 반발 매수세와 또 역시나 이제 억류된 투자 심리가 열심히 싸우면서 좀 보합세로 마감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 추가 하락을 막았다는 데에서 저는 상승 마감이다. 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역시 이에 맞춰서 우리나라 증시 또한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간만에 외국인과 기관이 양지수 모두 동반 순매수를 보여주었죠. 보여주면서 이게 쭉 좋은 흐름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코스피 지수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21일선을 돌파를 안착을 해야지 2,700선으로 조금 움직이려는 시도는 하겠습니다만, 이가 다시 상승장 시작인가요? 다시 반등장 시작인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거는 아직 확신할 수 없다. 그리고 시장은 역시나 글로벌 증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증시도 대세 조정장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정장이라고 하더라도, 대세 하락장이라고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하락만 하는 게 아니죠. 한 번씩 이렇게 좋은 반등세, 좋은 상승세 유지할 때 우리는 이 틈새를 노려서 어떤 수익 실현을 하고 다시금 매수 기회를 포인트를 잡는 방법의 지금 매매 전략을 써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키포인트는 한 두세 가지 정도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원전이죠. 원전주들이 이제 그동안 계속 힘을 못 써왔습니다. 지금 우리 국내 증시가 지배적으로 지금 이 시장 이슈가 몰리는 거는요, 방한 기대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함으로써 어떤 섹터 위주로 이제 수급이 몰릴 것인지, 또는 시장이 주목을 하고 주도 섹터가 정해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져 있기 때문에 방한 일정에 맞추어서 어떤 기업의 회장들을 만나는 것인가, 또는 어떤 총수와 무슨 산업군을 얘기를 할 것인가, 또 윤석열 정부와 함께 어떤 정책, 어떤 산업군에서 협력을 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원전이죠. 지금 시장은 에너지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부터 이제 대체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은 바로 쓸 수 있는 원전 쪽으로 좀 이렇게 초점이 좁혀져 왔는데요.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협력 기대감입니다. 이 협력 기대감이 뭐냐면요, 지금 원전 섹터가 그동안 약했던 이유는 바로 수주입니다. 수주 면에서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전 세계에서 원전 수주가 1, 2등이거든요. 이 중국, 러시아를 이기기 위해서 한국과 미국이 손을 맞잡는다는 겁니다. 기술력은 나무랄 데 없죠. 한국 회사의 원전 기술 보유력과 경쟁력은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중국과 러시아에 밀리고 있는 이 측면에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과 우리나라가 이렇게 손을 맞잡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정부에서 또는 정책적으로 어떤 지원과 혜택이 있을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지금 시장 이슈가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철강 관련주들이 떴죠. 철강 관련주들이 떴던 이유는 결국엔 또 방한 이벤트입니다. 방한 이벤트 안에서 이제 미국의 철강 수출 규제 완화, 기대감, 결국 또 기대감입니다. 주가는 모두 기대감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만큼의 지금 이 재료가 살아있을 때, 팔딱팔딱 살아있을 때 활용을 충분히 해야겠죠. 자, 어찌됐든 철강 수출 규제라는 게 뭐냐면요, 지금 미국에서는 미국산을 우선적으로 쓸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에서, 다른 국가에서 수출하는 게 일정적으로 쿼터도 제한이 되어 있고 관세가 굉장히 높은데, 지금 이러한 스탠스를, 관세를 조금 낮추고 좀 쿼터 물량을 조금 놀릴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결국엔 공급난이죠. 작년부터 이어졌던 공급난을
지금 계속해서 해소되는 물량으로 또는 해소하려는 움직임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유럽도 마찬가지로 지금 굉장히 절벽 끝에 매달려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 때문에 에너지도 지금 거의 수입을 못하는 상황에서 철강이나 원자재도 마찬가지로 공급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쿼터 물량을 증강하는 요청에 따른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가 더 있지만 시간이 조금 모자라니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역시 2차 전지 섹터도 지금 방한 기대감으로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 이제 LNF가 LG 에너지 솔루션과 협업한다는 소식에 굉장한 강세를 보였는데 이 강세를 연달아서 지금 이 방한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이벤트가 바통 터치를 했죠. 그래서 이 기대감이 꾸준히 이어가고 있고요. 실제로 방한이 이제 하면서 어떤 뉴스의 움직임에 따라서 계속 더 갈지 아니면 이제 고점 찍었으니 저항을 받을지가 다음 주에 이제 이 주말간 이 시장 분위기를 봐서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키워드 식스센스 어떤 종목 또 키워드 꼽으셨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예, 오늘 키워드의 핵심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방한 기대감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원전 시장 공동 진출 협력 선언 기대감 등의 상승을 보이는 원전 키워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미국 철강 수출 규제 완화 기대감에 상승하는 철강, 또 바이든 미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배터리 산업 육성 기대감에 상승하는 2차 전지도 키워드로 주셨고요. 식료품 수출을 금지한 국가가 14개국에 달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료 키워드 주셨고,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일정 중에 이 현대차 CEO와의 만남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자동차 키워드, 역시 바이든 미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신재생 에너지 협력 확대 기대감 등의 상승을 보이는 에너지 키워드까지 주셨습니다. 어떤 특징주 선정하셨는지 살펴보죠. 한신기계, 경남스틸, LNF, 사조동아원, 자동차주에서는 기아를 주셨고요. 에너지 관련주로 CS윈드를 꼽으셨네요. 이 중에서 세 가지 특징주에 대한 투자 의견 듣겠습니다. 한신기계, 사조동아원, CS윈드에 대한 투자 전략 듣겠습니다. 예, 먼저는 원전 키워드에서 한신기계를 꼽으셨는데요. 의견 듣겠습니다.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고입니다. 원전주들이 좀 조정세가 조금 길었어요, 생각보다. 사실 조정을 받을 만큼 받고 가야 되는 게 원래 정상적인 흐름이죠. 그에 따라서 이제 조정은 끝이고 반등의 시작이다. 라는 단기적인 어떤 상승 추세 전환의 모습이 포착이 되었고, 원전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고 그 원전주 중에서 어떤 게 빨리 갈지 또는 어떤 게 조금 느리더라도 안정적으로 갈지는 본인 투자 성향에 맞춰서 종목 선별을 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한신기계가 조금 더 빠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전 섹터에서 지금 원전주들이 가는 이유는 어떤 특정 종목의 한 이슈 때문에 이 종목의 실적이 좋다라면 물론 폭발적으로 가겠지만 지금 원전 관련주 중에서 실적을 기대하기는 사실 어렵죠.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원전의 공통적인 이슈 속에서 먼저 어떤 종목이 갈지가 캐치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는 21일평 위에서 종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동시효과 시작했죠. 21일평 위에서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안착을 했다. 그래서 상승 추세로 갈 수 있겠다. 최소 14,000원까지는 슈팅 기대를 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21일평을 이탈을 할 수는 있지만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다면 한 몇 주간, 1주에서 2주간으로도 좀 홀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신기계 자체가 업계 1위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요 원전에 계속 공급 중이지만 중국에도 이제 법인이 있어서 좀 여러 가지 매출 구조가 좀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방한 이벤트가 아니더라도 원전 섹터는 사실 올해는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원전이 아니고 또 다른 뭔가 대체 에너지가 주목을 받게 된다면 재료 소진으로서 이제 되겠지만 원전이 하루 이틀짜리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올해까지는 쭉 재료는 살아있을 것이다. 하지만 조정과 다시금 반등하는 모습이 계속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고 또 수익 실현하는 이 시점만 타점만 잘 잡아서 공략한다면 충분히 수익 실현 가능한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신기계 고 의견이었는데요. 정고점 부근인 14,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의견이셨습니다. 다음 키워드 바로 보겠습니다. 사료주 중에서 사조동아원을 주셨거든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사조동아원이
테마주 중에 거의 뭐 저는 대장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조동아원의 어떤 사조그룹의 이 회사의 매출이라기보다는 정말 100% 매크로 이슈거든요. 시장의 악재를 재료로서 사용하는 종목입니다. 이 상승 모멘텀은 시장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사실 상승하는 지금 흐름을 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같이 시장 흐름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플레이션 우려와 이제 곡물값 상승, 식량 가격이 이제 안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게 겹쳐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지금 오늘 또 신고가 갱신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고점이 충분히 고점이다. 그리고 이 고점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할 이제 한 점은 지금 오늘 종가가 볼린저 밴드 상단선 안에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강세를 유지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굳이 이 리스크를 가지고 지금 진입을 하는 거는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조동아원 같은 경우에 저는 조정 한 번 후에 또 다시금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해서 식료품, 식량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고요. 이 안정화를 잡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전쟁은 장기화되고 계속 격화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재료는 계속해서 살아있다. 하지만 이거를 중장기로 접근하는 분들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마주 중에 대장주이기 때문에 아주 단기적으로 조정을 어느 정도 받고 정말 이거 재료 소진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 반등할 때 충분히 진입해서 수익 실현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은 스탑이다. 하지만 조정이 충분히 온 후에는 굉장히 단기적으로는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 키워드로는 CS 윈드를 주셨거든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CS 윈드는 지금에서야 저는 고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역시 CS 윈드도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원래는 접근을 해야 하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이 정상적이지 않고 이 종목은 지금 대하락 추세가 이미 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 접근은 어렵습니다. CS윈드 기업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비전도 좋고 전망도 좋고 이미 세계 1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도 이제 풍력에서는 거의 대장주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조정이 올 만큼 와서 눌림목이 출현이 됐고 충분히 반등하려는 움직임이 지금 포착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11일평 위에서 지지받을 자리에서 지지받고 또 종가도 굉장히 건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6만 원 조금 이상까지 아주 길게 봐서도 6만 5천 원까지만 보고 진입을 하더라도 저는 단기적으로 좋은 흐름 예상할 수 있고요. 일단은 왜 중장기적으로 지금 접근하면 안 되냐고 한다면 풍력 단지 개발을 위해서라면 굉장히 대규모 자금 조달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넓은 부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매출을 꾸준하게 올리기 위해서는 단기간이 필요한 게 아니고 중기 또는 장기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실적 하나를 보고 또는 이 풍력 에너지 자체 섹터만 보고 접근하기에는 아직은 이르다. 왜? 원전이 제일 대장에 서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원전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타자가 제일 확률이 높은 곳이 이제 풍력, 태양광 쪽이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이제 방한 이제 이벤트에 맞춰서 지금 좀 어떤 상승 모멘텀을 단기적으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CS 윈드가 지금 자리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터키 이 공장을 증설 완료하면서 캐파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캐파가 확대가 된다는 것은 결국 매출이 증대하고 영업이익 또한 지금 내고 있는 성적표보다는 더 훨씬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승 모멘텀이 충분한 아주 밸류에이션이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베스팅 코리아의 민푸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5월 20일 금요일장 마감이 됩니다. 마감 예상 체결 지수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가보시죠. 예, 오늘 코스피 지수 2,605포인트로 출발을 했습니다. 2,639까지 단숨에 올라온 코스피 상황이고요. 전 거래일 대비 1.8% 오르면서 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예, 오늘은 개인들이 1조 넘게 주식을 팔았습니다.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각각 8,464억 원, 1,596억 원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도 살펴보시죠. 오늘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권의 종목 중에 하락하는 종목이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 0.74% 오르면서 68,000원 선 회복을 했고요.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도 오늘 셀 업체들 최근에 주가 흐름 좋지 못했었는데 동반 상승이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 4%대 급등이고요. SK 하이닉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1% 이상 오름세를 나타냅니다. 다음 종목 더 살펴보시죠. 예, 단연 LG화학의 주가 흐름이 눈에 띄는데요. 8% 급등한 54만 3천 원 선 거래를 마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오늘 네이버의 주가도 1.6% 상승, 카카오도 3%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삼성 SDI도 2% 오르면서 60만 4천 원 선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이고요. 현대차도 2%대 강세입니다. 코스닥 상황도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 지수 866포인트에 출발이 됐는데 역시 오름폭을 늘리면서 정거래일 대비 1.78% 오른 879선에서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수급 상황 역시 살펴보시죠.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개인들은 1,907억 원 매도 우위를 보인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965억 원, 1,040억 원 순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 움직임도 보시죠. 최근 증시 부진에도 코스닥 시장에서 2차 전지 소재주가 강세죠. 에코프로비엠 4% 가까이 급등이고요. LNF 역시 1.6% 오릅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신의 한수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 마감 전략 짜겠습니다. 이정수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한수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예, 수급 상황을 봤을 때 오늘 개인들은 주식을 많이 팔았습니다. 수익을 많이 낸 걸까요? 라는 질문에는 좀 의문이 들기는 하는데요. 오늘 장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오늘 올라갔으니까 일단 좋기는 좋은 거죠. 좋긴 좋은데 여전히 삼성전자는 큰 수익은 안 나고 있을 겁니다. 삼성전자 뭐 다른 종목도 급등 나올 때도 오늘 0.7%밖에 못 갔어요. 자, 오늘 금요일장이고요.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방문을 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관련주들이 막 움직이기도 했고 한데 지금 뭐 아시아 증시 뭐 다 흐름들이 다 좋습니다. 뭐 홍콩도 좋고 중국도 좋고 일본도 좋고 그런데 과거에 이제 얘네들 일본 시장 이 정도 움직이고 그다음에 중국 시장도 이 정도 움직였을 때 해서 우리나라가 걔네들보다 더 잘 가거나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 좀 신기하게 미국 선물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선물 강세를 보여주는 것보다 영국 선물이 올라가 주는 것보다 뭐 그 외에 뭐 호주, 싱가포르, 뭐 인도 지금 선물 지수 올라가는 거 보면은 과거의 흐름을 봐서는 우리나라가 조금 더 강하게 좀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은 좀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안 좋게 얘기하면 좀 오버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요. 좋게 얘기하면 말 그대로 강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계속 여러분들한테 4월달, 뭐 3월달서부터도 얘기했었지만 이제 4월달 들어서도 계속 조정받으면은 또 비료주, 사료주 또 사야 된다 계속 얘기를 했고 5월 14일, 5월 7일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서울역에서 강연회를 가질 때에서 계속 저쪽에 있는 사료주, 비료주, 에너지 관련주를 해야 된다 계속 얘기를 했고요. 아침에 실전 매매 정수에서도 계속 그쪽 위주로 계속 언급해주면서 그쪽을 사라. 삼성전자 할 돈 있으면 그거 사지 말고 저쪽으로 교체하라. 해가지고 지금 뭐 대주산업도 상한가를 갔지만 한탑도 계속 올라가고 이지홀딩스, 이지바이오 그 외에서도 팜스코라든지 종목들이 잘 갔어요. 오늘도. 오늘 아침서부터 해서 제 강하게 움직인 쪽은 그쪽이었는데 뭐 오후장에서는 지수가 계속 이렇게 올라오면서 뭐 전반적으로 다 종목들이 좀 확산이 되는 뭐 오랜만에 정말 그 상승장 같은 느낌이 좀 들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좀 오바스럽게 좀 움직였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전략을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 최근 월요일서부터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지난주 금요일서부터 해서 시장이 반등이 시작이 됐죠. 지난주 금요일 날이 요 날입니다. 요 날에서부터 반등이 시작이 됐는데 중간에 약간 밀리긴 했지만 어쨌든 반등을 지금 이렇게 왔는데 그동안 종목들이 잘 갔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정도에서는 현금화 대응을 한 20-30% 정도는 나빠서 되는 것보다는 20-30% 해놓고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 날 빠지면 또 다시 주워 담으면 되는 거고 만약에 월요일 날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이 뭐 5% 이상 급등을 해가지고 너무 좋다.
그럼 월요일 날에 현금화해 놓은 거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지금 아시아 증시 분위기가 좋고 미국 선물이 지수 흐름이 좋아서 우리나라가 좀 오바스럽게 조금 강하게 좀 더 강하게 좀 오바스럽게 움직인 것 같아서 지금처럼 이렇게 수익이 확 났을 때에서는 20-30% 팔아주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서 시장이 흔들려도 그 현금을 한 걸로 다시 또 사면 되는 거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왔다가 일요일 날에 이제 돌아갑니다. 그럼 일요일 날 돌아갔는데 그때까지 지금 기대감이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은 지금 다 움직이는 게 아침서부터 해서 뭐 원전 얘기들, 이건 이제 미국과의 이제 협력을 이제 선언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기대감인데, 협력을 해야 되는데 얘기 안 하고 가버리게 되면 또 기대감, 또 실망감에 또 흔들릴 수도 있는 거고, 모든 게 그래요. 테마가 기대감에는 막 강하게 움직이는데 막상 일이 벌어지면 별거 없네 하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전량대 현금하는 것도 아니고 50%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뭐 손실 난 거 말고 수익 난 걸 가지고 한 20-30% 정도 현금화하고, 그리고 나서 월요일장 다시 장을 보고 미국 시장 보고 해외 시장 보고 다시 재접근을 해도 저는 좋을 것 같아서 일단 현금화 대응 20-30% 정도 해놓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면은 시장에 대한 테마주 2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지지라인은 코스피는 2,550입니다. 여기 안 깨지면 별일 없어요. 만약에 떨어지면 기회고 올라가면 또 단가치로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자, 한신기계. 자, 원전 테마주입니다. 아침서부터 해서 강했어요. 아마 제일 첫 바따로 제일 강했지 않았나 싶은데요. 한국과 미국의 원전 시장을 이제 공동 진출을 협력하면서 선언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아침부터 강하게 움직였고, 뭐 과거서부터 미국과 우리나라의 그 협력 관계가 점점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이유는 중동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아무래도 미국에 있는 그런 영향력보다는, 왜냐면 좀 이슬람권하고 이제 미국 이제 그쪽하고 약간 중세서부터 별로 사이가 안 좋으니까, 최근에서도 마찬가지.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갈 때에서 걔네들하고 우리가 엮인 게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진출할 때에서 뭐 한류의 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수주라든지 이런 거 딸 때 좀 유리하긴 합니다. 그리고 워낙 우리나라가 건설도 잘 하고요. 그래서 원전 시장을 한국과 미국이 협력을 한다라 그러면 뭐 중동, 유럽,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다 아울러서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이제 기대감인데, 어쨌든 이제 앞으로 탄소도 많이 줄여야 되니까 소형 원전 SMR도 해야 될 거고, 결국은 해야 되니까 이 원전 테마주들은 계속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신기계 같은 경우는 이제 분석을 해드리면 아직 힘이 잃지 않았어요. 월요일장에서도 뭐 무너지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넘어가는 일이 있지, 이게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은 아니니까 그렇다고 이걸 할 수는 없고, 이게 넘어가면요 안 움직인 원전 관련주들을 찾아서 공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전 움직이면 그 다음엔 전선 가겠죠. 뭐 그런 식의 흐름들, 에너지 관련주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대주산업인데요. 이거는 뭐 폐역 종목으로 최근에 드렸던 종목이기도 해요. 대주산업. 그리고 이제 이 시간 심양수 시간에서도 몇 번씩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조정받을 때 이렇게 빠져있을 때도 몇 번 얘기했는데 이게 다시 움직일 거다. 그래서 조정받을 때 사면은 이게 또 넘어갈 거다 했는데 진짜 넘어갔어요. 오늘은 얘가 제일 강했습니다. 한탁보다. 그래서 식량 수출을 제한하는 국가들이 더욱 늘어날 것이다라는 우려에 섞인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러시아 전쟁 이후에서 이제 식료품 수출을 금지하는 국가가 14국가가 달한다고 미국에서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14개 국가인데 지금 식량 안보를 이유로 식료품 수출을 금지하는 국가들이 늘어나는데 어디가 있냐면 인도, 국제 밀가격 급등으로 인도 내 공급이 감소가 되자 지난 13일부터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밀 수출을 금지했고요. 인도네시아도 팜유랑 그다음에 식용유의 수출을 막고 있고, 아르헨티나는 내년 말까지 콩기름과 대두분을 수출을 금지했고요. 러시아는 설탕과 해바라기 씨는 8월 말까지, 밀과 호밀, 보리, 옥수수는 다음 달 말까지 각각 수출을 금지했고요.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코로나로 인한 공급망이 혼란이 돼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작황 부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식품 가격은 당연히 오르겠죠.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원래.
원래 작년부터 올 생각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거기다 이제 기름을 부어버린 거죠. 그래서 식량 부족 사태가 계속 이렇게 이어질 거라는 그런 이제 분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식량 부족이 더욱 악화가 될 거고 그러면은 이제 많은 나라들이 점점 식량 수출을 제한하는 상황으로 갈 것이다라는 부분에 지금 반응을 하면서 강하게 움직였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사료 관련주도 죽지 않았어요. 근데 흔들면 월요일 날 혹시나 흔들면 다시 저점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실전 매매 정도에서 말씀드렸던 종목 바로 요 종목 대주산업인데요. 186.7% 수익입니다. 3월 8일 날 얼마 안 됐어요. 뭐 지지난달에 여기서 바닥에서 추천했는데 넘어갈 거라도 넘어갔죠. 한번 넘어갔으니까 한 번, 두 번은 더 갈 수 있어요. 이거 수익 난 사람들은 더 가져가시면 되고 이거 이제 따라가지 마세요. 이거 사는 게 아니고 순환매로 다른 걸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시장 점수는 80.5, 매수 포인트도 80.5, 인플레이션 관련주 80.5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못다한 이야기는 잠시 뒤 유튜브 방송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 샵 0082번으로 신의 한 수 적어서 보내주시면 장중에도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 투자 전략 세워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의 한 수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한 주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죠.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방한을 하게 됩니다. 이후 여러 경제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의미한 경제 관련한 이슈들 많이 언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